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수행풍사입니다. 요즘 영화계에 굉장히 핫한 영화가 바로 파묘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주제로 아마 영화는 처음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심야 영화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영화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성분 혼자서 만약에 보게 되면은 좀 공포스러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영화의 줄거리를 알려드리는 스포일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보신 분이라면은 좀 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요 정도는 알고 보시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이 영화만큼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극 중에서 이제 최민식 씨가 풍수사로 나오십니다. 풍수사라고도 하고 지간이라고도 하고 또 지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풍수하시는 분들은 흔히 지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지사라고. 그래서 지사로 나오시는 분이 금방 땅을 흙을 한 꼬집 이렇게 맛을 보는데, 극 중에서 이제 맛을 봐가지고 된장 맛이나 구수한 맛이 나면은 좋은 땅이고, 그 다음에 쇳가루처럼 이렇게 쎄한 맛이 나면은 안 좋은 땅이고, 요렇게 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현직에 제가 풍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제가 처음 봤고, 그런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는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제가 얼마 전에 쇼츠로도 올려드렸지만, 제사 지낼 때 나무 그릇에 오칠한 그릇이 있다 아닙니까? 이 그릇을 묘를 쓸 땅에 이렇게 엎어놓고, 그 다음날 하루가 지나서 이렇게 그릇을 봤을 때 물기가 이렇게 맺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수맥이 지나가는 안 좋은 자리고, 그릇을 봤는데 뽀송뽀송하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수맥이 없는 괜찮은 자리다라고 테스트하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 근데 흙을 맛본다는 거는 상상 초월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냄새 안 나? 무슨 냄새야? 이 냄새? 이쪽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아이씨, 숨긴다고 숨겼는데. 네, 여기서는 풍수사로 나오는 최민식 씨가 굉장히 돈을 밝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묘사가 되는데, 실제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면서 그렇지 않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으로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까지는 한국 사람이고 의뢰인 본인부터 미국 국적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그냥 부자예요? 엄청. 시작이 좋네. 장손들이 귀신병을 앓더라고. 빙인 아니고.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딱 보니 묘바람입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길래 이장하는데 5억씩 준다는 거야. 그거만 좋겠어. 더 좋겠지. 네, 방금 보시면 굉장히 가파른 곳으로 주인공들이 올라가는데, 여기 극 중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이제 묘를 쓴 거죠. 도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이제 높은 곳에 있는 혈자리를 풍수 용어로는 천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혈이다 해서 하늘천자를 쓰는데, 제가 소시적에 저희 스승님하고 학인들하고 1박 2일을 실제로 묘도 용사를 하고 또 수련도 하고 했을 때, 천혈로 기억되는 묘가 2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행어사 박문수 묘 있죠. 천안에 박문수 묘가 있는데, 언석산 거의 꼭대기에 묘가 위치해 있어 가지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또 하나는 포항의 기계면에 기계유시 시조묘가 있었는데, 너무 가파르고 너무 높아 가지고 올라갈 때 숨을 엄청 헐떡거리면서 올라갔는데, 몸만 이렇게 올라와도 힘든데 그 옛날에 어떻게 상렬을 짊어지고 이 높은 것까지 올라왔을까라는 후손들의 효성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집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이렇게 높은 곳에 묘를 많이 썼다는 거죠. 좀 어때요?
사장님, 이번 일은 내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 40년 땅 파먹고 살았지만 여기 진짜 악지라고. 저런데 잘못 손댔다가는 직원부터 일하는 사람들까지 싸그리 다 줄쳐서 이 사람들아. 악지 중에 악지다. 네, 막판에 이제 악지 중에 악지다라고 얘기하고 묘 파묘를 하다가 잘못됐을 경우를 바로 동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동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동티를 듣는 분들은 그 뜻이 바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가지고 받는 재앙을 바로 동티라고 합니다. 동티하고 같은 말이 또 동토가 되겠죠. 땅을 움직였다. 그러니까 파묘니까 땅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맨손으로 지뢰를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대살부슬해보죠. 야, 아니 애가 아프다잖아. 10월 신해사 유학고연금 이 장면에서 김고은 씨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하궁에 33천 지하궁에 28수 33천 재물대천 금우태세 남선도주 터를 닦아 자자오향 지은 집은 자자오향, 정남향. 이남산이 청표해요. 지금 방금 놓은 게 바로 묘의 첫 삽을 떠는 거죠. 제가 쇼츠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짧게 올려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그 해에 굉장히 안 좋은 방위가 있습니다. 묘자리뿐만이 아니고 집에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바로 오왕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24년도에 올해의 오왕살 방향은 바로 서쪽이죠. 서쪽이 굉장히 안 좋은 오왕살 방향이기 때문에 파묘를 할 때도 서쪽부터 첫 삽을 뜨면 굉장히 안 좋은 동티가 일어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쪽은 맨 마지막에 손을 대고 제외한 남쪽이나 동쪽이나 북쪽 여기부터 첫 삽을 떠 나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후기 올리신 분들이 풍수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최초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기가 엄청나네. 잘 쓰고 갑니다. 네. 염도 못한 망자가 안에 누워 계셔. 정중히 모시자고. 나 대통령 염하는 고영관이에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긴장 풀어요. 응? 아니, 이장을 했다면서 관째로 온다는 게 뭔 말이야? 상주가 개관을 못하게 한다나 봐. 아이고, 화장날 비 오고 한 번 떠나기도 힘드시네 저분. 자, 여기서 화장날 비도 오고 떠나시기 힘드네 저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 전에 또 최민식 씨가 비 오는 날 화장하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맑은 날에는 기운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흐린 날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당연히 비가 바로 하늘의 기운이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하늘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천을 떠돈다는 거죠. 좋은 하늘나라로 못 가고 비 오는 날에는 구천을 떠돈다 해서 비 오는 날에는 화장하는 게 아니다. 요거를 개운여행에서도 제가 말씀을 똑같이 드렸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날에는 여행을 가시더라도 운이 바뀌는데 비가 오면은 개운은 되지 않는다. 운은 바뀌지 않는다. 그게 바로 비 오는 날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기운이 내려오기 때문이라는 거. 요거 아무도 얘기 안 하길래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아, 그게 무슨 말이야? 관계를 넣었다니. 어떻게 된 거야? 뭔가가 선생님을 지나갔어요. 뭐가 지나가?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존나 험한 게.
여보세요? 김상덕입니다, 사장님. 아무 일 없으세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다행이네요. 그게 좀 일이 생겨서 제가 지금 좀 급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네, 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관에 직접 가셔가지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안 나온 게 있지만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영화에서는 이제 첩장이라고 합니다. 묘 위에 묘를 쓰는 거를 첩장이라고 하던데 또 겹장이라고 또 합니다. 실제로 옛날에는 양반들이 묻힌 그 묘가 밑에 그 아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좋은 곳에 모시려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양반이 묻어놓은 그 묘를 파묘를 해가지고 암장을 합니다. 그 위에 양반의 묘 위에 그 관을 이렇게 얹는 그런 겹장, 네, 첩장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몰래 암장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강 큰 사람들은 양반 묘 위에 이렇게 겹장을 했고, 그 다음에 좀 간이 약한 사람은 그 양반 묘 주변에 제일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또 암장을 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래 사람들은 이 지간이나 지사를 불러야 되는데 그런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양반묘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렇게 겹장, 첩장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바로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라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우가 일본에서는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동물로 여겨지고, 우리나라 지도가 또 호랑이처럼 생겼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었다, 허리를 끊었다, 뭐 이렇게 뜻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기운 좋은 곳에 우리나라의 풍수사를 고용해가지고 깊은 쇠말뚝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전기를 끊었다라는 그런 소문을 많이 퍼뜨린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나왔다 해서 실제로 민족의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조그마한 쇠말뚝이 어떻게 그 산맥을 끊고 전기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제가 우리한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단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우리들에 의해서 민족의 전기가 말살됐으니까 앞으로 우리 얘기를 잘 들으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심리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쇠말뚝 이런 걸 박아가지고 산맥의 전기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아예 그냥 허리를 잘랐다든지 이 정도 돼야 맥이 끊기고 하는 거지, 겨우 이거 쇠말뚝 이거 박아가지고 어떻게 민족의 전기가 끊기겠냐, 그 말이죠. 예,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최민식 씨의 따님의 결혼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아파트 현장 앞에서 아파트 공사 관계자하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파트 방향 저거 잘 지어야 된다, 저거 잘못 지으면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 관계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전의 풍수는 이제 음택 풍수,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묘자리를 봐주는 풍수가 대세였는데, 이제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음택보다는 실제로 이제 양택 풍수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화 감독이 장면을 그렇게 넣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순전히 저의 생각이니까 참고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영화 파묘에 대해서 그 어디에서도 얘기해주지 않는 얘기들을 풍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까지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